예, 안녕하십니까. 어제 토요일은 제가 좀 시간이 없었습니다. 오늘 적전수천리 지지장 마지막이에요. 자, 지지장 원문이 5개가 있었죠. 첫 번째는 사례 명조가 없이 지지에 대해서 딱 설명을 하시기를 어떻게 설명하셨어요? 양지 동차. 양지는 동하면서 또한 빠르다, 강하다. 음지는 정하면서도 고요한데, 비태, 좋고 나쁨이 매번 그냥 지나갈 적마다 생긴다라고 해서 좀 느리게 나타난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생방파동 호익이에요. 예, 생방. 인신사에는 동하는 게 두렵고, 고익에, 이건 원문이에요. 원문이니까, 이 고익에 대해서는 부정을 하시죠. 오늘도 또 부정하세요. 진술충리는 충을 하는데 천간으로 투출이 내장된 게 투출 안 했으면 충을 해도 관계없지만 마땅히 천간에 투출했는데 충이 되면 그것은 뿌리가 뽑히는 것이다 라고 진술충리는 고익에는 아니다 라고 설명을 하시죠. 폐지봉충 자세추라고 해서 폐지는 자원묘용이에요. 그게 충이 됐을 땐 자세히 살펴라. 어느 기운이 강한가를 살피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예요? 지신. 지지의 신은 단지 중요한 것은 충이 중요하고, 형이나 천은, 해는, 형과 해는 그저 동하기도 하고 동하지도 않는다라고 했고요. 자, 네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암신, 암해. 암신이라는 거는 암해, 암충이요. 암충, 암해는 뭐냐면, 대운에서 와서 충을 하든지 국을 이루었을 때는 어떻게 되냐? 반기한 것은 내가 충을 해야지 상대방 내가라는 것은 뭐냐? 사주도 아니요, 일주도 아니에요. 용희의 신을 말하는 거예요. 용희 신이 주체가 돼서 용신과 희신을 잡아놨는데 적에란 대운이죠. 대운에서 충을 받을 땐 누가 강한가 반드시 살펴야 되는데 모두 충은 일어나긴 난다 라고 해서 용의신 충이 일어나는 것을 제일 꺼리시죠. 자, 오늘 이 사주가요 아주 가장 지지장 중에서 가장 대표되는 원문이에요. 무슨 원문이고 하니, 자, 왕자충쇠 여기까지 끊어야 돼요. 이거 제가 펜이 어디다 놔두는지 모르네요. 여기까지 돼야 돼요. 왕한 것이 쇠한 것을 충을 하면, 쇠한 것은 발, 이거 뽑힐 발자입니다. 쇠신 충왕, 쇠한 신이 왕한 것을 충하면, 이것은 결국은 들어오는 대운이 왕한 것이 원국에 있는 쇠한 신을 충하면 어떻게 된다? 뽑혀 나가고, 쇠한 신, 대운에서 쇠한 신이 들어와서 왕한 신을 충해봤자 어떻게 되냐? 오히려 발흥, 흥발한다라고 해서 설명을 하죠. 이게 원문입니다. 원문에서 일으킨 것을 자 철저 선생께서 쭉 설명을 하세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의 이해력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번역은 이렇게 1, 2, 3, 4를 해갖고 이렇게 쭉 번역을 해놨고요. 1번, 2번, 3번, 4번 했고, 원문은 일일이 띄면은 모양이 안 좋을까봐 이렇게 그 앞에다 번호만 붙여놨습니다. 자, 임시와 그래서 12지의 창충은 각 지장 간에 소장되어 있는 게 상호, 호상이라고 그랬죠. 상호 충국이 일어난 것인데, 어디에 있는 거? 원국에서 있는 것은 서로 지금 원국에서 충이 되어 있는 것은 명충, 확실하게 충이 된 것이요. 재세운, 세운이란 곧 대운이에요. 대운에서 들어오는 걸 암충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등령자가 충을 했는데 어떻게 되냐면 쇠한 것을 충을 한다 라고 하면, 야, 등령된 것이 딱 와서 쇠한 것을 충해요. 그러면 이거 뽑히고요. 실시자라도 왕충한 것을 때를 잃은 것이요 와서, 자, 이 등령자는 뭐예요? 대운에서 무슨 계절을 만났다든지 해서 와서 딱 하니 충을 하면 쇠한 것은 뽑혀버리는데, 실시자, 예를 들어서 대운이 월령에서는 겨울로 흐르는데, 월령에 자월에 태어났는데
아직 대운이 어떻게 들어오는가 하면 화대운으로 들어온다. 그런 거는 와도 그렇게 충이 무상, 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충한 자는 유력하면, 즉 능히 상대방을 제거할 수 있고, 그 흉신을 제거한 즉 유리할 것이요, 그 길신을 제거한 즉 불리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세 번째, 충지자가, 충하는 자가 무력하면 오히려 반대로 격지, 충격이 일어나겠죠. 발가락건이 격한 것이 흉신 즉 위, 화가 일어날 것이요, 격한 것이 길신이면 비록 화는 없지만은 역시 불능획복, 능히 복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 일주가 시오하라고 했는데 일주가 아니겠죠. 이건 주인 주자가 아니고, 더군다나 아예 기둥 주자를 썼으면 제가 그냥 놔뒀어요. 근데 이게 주인 주자란 일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지지를 이렇게 써있죠. 일지가 시오하라면, 혹 희신이 오하다라면은 지중에서 유, 인묘, 사미, 술지리가 있으면 우, 자수를 만나 충이 됐다 하면 쇠신이, 쇠한신이, 아까 얘기했죠. 쇠한신이 왕한신을 충하니 우상, 상처를 입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일지가 오하라고 치고요. 혹 희신이 시 오한데 지중에서 유 있다. 신유, 해자, 축진유가 있으면 자수를 만났다라면 이것은 왕자가 충을 하기를 쇠한 것을 하니, 즉 어떻게 된다? 뽑혀나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발이라도 이건 뽑힐 발자예요. 그래서 나머지 지류가 다 개연, 그렇다라는 것이죠. 6번이요. 자, 그러나 좌오묘유의 인신사해가 8지지 중에서 위중한데 진술충미는 교경, 비교적 가볍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좌오충이 일어나면 자중의 개수는 충한다. 오중의 정화를 충하니, 마치 오가 왕에서 재강이면 사주에서 금이 없으면서 목이 있다라고 하면 오하는 등이 어떻게 된다? 자수를 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계절에 딱 만났기 때문에. 그러나 또 묘유충이 있는데 유중의 신금은 묘목 중에 을목을 딱 충을 하는데, 만약 묘가 왕하고 재강을 얻는데 사주에 유, 화가 있고 토가 없다라면, 즉 묘목도 역시 능히 유금을 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인신충이 있어요. 인중의 간목은 간목과 병화가 있는데, 어디 있어요? 병화가 있는데 당한다. 어디에서 당하냐? 이게 당할 피자 아닙니까? 신중의 경금과 임수가 어떻게 돼요? 해중에 있어서 그걸 하니, 그런 경우는 인수가 왕하에서 재강이면 사주에 또 화가 있다? 그러면 인목 역시 어떻게 해요? 신금을 충할 수 있다. 감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들어와라 라는 거예요. 10번째, 사해충이 있다. 사중병화나 무토가 당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해중의 간목과 임수의 극을 당할 것인데, 그러나 사가 왕 하면서 재강이고 사주에 목이 있다라고 하면, 즉 사화 역시 능히 해수를 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신이 이 사주 자체를 보아서 들어오는 신이 이걸 충을 해야 갈 거냐, 오히려 들어와서 그냥 격하게 하고 말 거냐를 보라는 거예요. 자세히 보라. 반드시 필선 먼저 찰기쇠왕, 그 쇠왕을, 사주의 쇠왕을 봐야 된다. 그래서 사주에 있는가 없는가를 풀어서 구해줄 신이 있나 없나를 혹 억충, 억제에서 충하는가, 혹 조충, 충을 도와주는가, 관기기세, 그 대세를 봐야만 되니 연구를 해라. 먼저 그 희기를 연구를 해서 하면, 즉 길과 흉이 자음의 스스로가 느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하세요. 자, 사고 형제지충은 그 안에 축장되어 있는 물이 간기 사주 간지를 딱 봐갖고 유무를 해라. 인출된 것이 있나 없나를 봐갖고, 만약 사주에서 간지로 무소인출, 아무런 것이 인출되지 않았다면 그 사령지신에서는 또한 불관절,
그렇게 관계를 절실하게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충이 있어도 해가 없다 라고 해서 합해서 얻느냐 용신을 얻느냐 역시 그 기람이 있을 것이니 원국과 더불어 세운에서 모두 이와 같이 논하라라는 것이죠. 네, 아셨죠? 그래서 사례명제를 딱 두 개를 주시는데 하나는 좋고요, 하나는 나쁘고요, 하나는 좋은 걸로 따셨어요. 그러면서 대운을 살펴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거 보세요. 신유월에 태어난 병화일주예요. 이거 화가 강하죠. 그래도 충분하게 이게 금이 채니까 이거 충분히 재성을 감당할 만하죠. 그런데 대운이 안 좋아서 망한 사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제격이에요. 아주 참 좋고요. 6월에 태어난 신금이 이렇게 신유월이니까 금이 채가 돼요. 진유합금이라고 해서요. 여기가 이 그룹이 금토 그룹이고요. 여기가 화 그룹 아닙니까? 그래서 화도 충분히 저 재성을 감당할 만한데 운이 좋지 않아서 그렇게 불명예스럽게 자운인가요? 자운에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타가 망신했으니까요. 집안이 깨지고 망신, 몸을 죽어버린 거예요. 죽을 망자니까. 차조는 제 왕제당령해서 가히 연상 식신이 생조를 하고 해서 이거 아주 정제격으로서는 아주 꽉 잡은 사주예요. 일봉 시록하고요. 예, 맞습니다. 시에 록을 깔고 있죠. 그래서 이건 이 일지에 또 양인이 있고요. 불이 묵은, 뿌리가 없다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소위 몸이 어디에서 나왔냐? 부가에서 출신으로서 부잣집 집안 출신이에요. 시간으로 투출한 계수가 정관이죠. 계수가 사화실세, 뭐죠? 세력을 잃었어요. 그런 바람에 유금이 멀리서 공금하려고 하지만 이거 오화 뛰어넘고 사육 공금할 수 없죠. 오행이 무먹이라 그래요. 이게 참 먹이 없는 바람에 인수죠. 인수가 없는 바람에 관사론이 들어왔을 때 화살을 못하는 거예요. 참나. 전례 모두 의지하는 것은 오화 방신이다. 그래갖고 저 개수가 병이 된 것은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일교 자운에 개수가 등록하는 바람에 자진수공하고요. 여기요. 그래서 유금, 당자, 충호, 자수와 이렇게 유금이 있어갖고 오화를 충을 한다라는 뜻이죠. 사주에 무해구지신 풀어줄 만한 해결할 만한 해결해서 풀어서 구해줄 만한 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소위 왕자 충세 쇠자가 왕한 것이 쇠한 것을 충해갖고 쇠한 것이 뽑혀버렸다라는 거예요. 가파신망, 망신, 집안이 깨지고 죽었다 사람이. 만약 운주가 동남방으로만 목화지지로만 갔다면 어찌 기호라고 해서 이거 서리법이에요. 어찌 명예와 이익이 온전하지 않았겠는가라고 해서 서리법으로 그렇다라고 유도를 하는 것이죠. 상대방한테 그렇지 않냐? 라고 하면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라라는 것이죠. 자, 제가 설명을 했겠죠. 이 명주는 죄다 신약사주지만 다행인 것은 일간과 일지가 동주하여 일간의 뿌리가 있어 다행이다. 그러나 태어난 시간이 계묘시로 정관 계수가 사중의 경금에 도움을 받아 일간인 병화를 언제든지 흐리게 할 수 있는 처지다. 결국 이 사주의 병은 계수가 되고 대운 역시 계수를 돕는 대운의 흐름으로 결국 자대운에 운을 다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왕한 신이 쇠한 신을 충하면 쇠자가 뽑혀 파가 망신이 되었다. 결론적으로 왕한 수세를 막기 위해서는 인성의 목이 필요한데 그 인성은 전무하다 때문에 관성에 들어올 경우 인성이 화가 나여 보신할 자리는 이 명주에서 계수가 있는 곳에 바로 인성이 있어야만 혼명이 될 사주다라고 했죠. 이와 같이 사주체에 필요한 용신을 정해놓고 또 용신이 보이지 않고 대운에서 도와주지 못하면 발복하지 못한다. 즉 명호, 불효, 우호다 라는 것이죠.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해보면
금이 6.3이에요. 그리고 토가 2.3이니까 화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금측 화목용자인데 화는 취용하지만 여기까지다. 왜냐하면 뒷받침을 해줄 만한 인성이 전무하여 관사론이 들어오는 대운에 화살할 시신이 사주에 없기 때문이다. 매우 안타까운 명주가 되었다라고 해서 제가 끝말을 맺죠. 예, 정제격이에요. 참 완벽하죠. 예, 좋은 격인데 제격이면 뭐하냐? 예, 부자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은 운이 따라주지 않으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 사례 명조 20번인가 그렇습니다. 볼까요? 이게 지금 21번을 해놨으니까요. 20번이겠죠. 네, 맞습니다. 이 자대원, 아우, 따끈딱 걸렸네요. 34살에 죽었습니다. 파가 망신했죠. 파가 망신한 사주입니다. 자, 이 사주는 참 좋은 사주예요. 굴럭격이에요. 대운이 좋게 흐르니까 그렇죠. 음걸럭이죠. 음걸럭격이에요. 올해 태어난 정화일조 하체 수금 용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쓰니까 뭘 쓴다? 관을 쓰는 거예요. 재성과 관성을 쓰는데 운이 관성운으로 흐르고 있다. 재성에서 관성운으로 흐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재간 허러 묵은 허하게 떠서 뿌리가 없다. 이것은 뭐예요? 편인이죠. 비 당권득세했다라는 거예요. 네, 여기 보세요. 이게 효신이에요. 그래서 사주를 딱 들여다보면 피벼 지명, 예, 가난하고 일찍 죽을 명인데 앞에 명조는 신재, 일주와 재성이 병왕해서 반대로 만났다. 파패무수, 파하고 패해서 일찍 죽었다는 거죠. 오래 살지 못했는데 자즉 재관이 휴수인데도 창업해서 유수, 오래 살았다는 뜻이에요. 알지 못함이라. 피즉 위의 것은 목이 없어서 있고, 그러니 술을 만나면 충족 발할 것이다. 뽑혀 나갈 것인데, 자즉 유수라고 해서요. 이게 유수란 곧 뭘까요? 여기서 편관이잖아요. 편관인데도 어떻게 좋은 거냐라는 거예요. 이게 하체니까 수가 좋죠. 화를 만나서 겁재의 화를 만나도 저 수가 구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겁재가 강하니까요. 그래서 갑신 어려운 애는 경금이 노강한 바람에 살려줄 수 있다. 임계 봉생한다는 거예요. 임계가 뭐죠? 이 신유운에는. 그래서 충거 인묘지목하니 맞습니다. 소위 쇠신이 충왕, 쇠한 신이, 이게 들어오는 신이 쇠하다는 거예요. 이 지지가 목화로만 이루어졌으니까 쇠한 신이 왕한 신을 충하니까 어떻게 돼요? 흥발했다는 소리거든요. 흥발한 것이다. 취연이 갑자기 발제 그만이라 라고 해서 아주 갑자기 떼돈을 버는 거죠. 명호 불효운호라. 역시 명 좋은 것은 뭐만 못하다? 운 좋은 것만 못하다라는 뜻이에요. 신사언야라. 이런 말 믿을만하다 라는 말씀을 하시네요. 신사언야라 라고요. 자, 충분히 이해가 가는 철저님의 설명이다. 이 명조 지지에 인호 묘모가 있어 일주 정화가 신강하고 천간에 있는 재관은 오히려 허약한 상태가 되었다. 화일주가 강하면 관살이나 식상을 용신으로 취하는데 이 명조는 식상이 없어도 관성으로 용신을 한다. 이와 같이 용신을 정하고 나면 시시를 구하는데 이 관성의 시시는 재성이 되므로 수금이 용신이 된다. 다음으로 용신을 정한 후 대운을 살펴보니 역시 금수운으로 훈이 호운이 된 사주다. 철전님의 설명과 같이 명호 불효 운호다. 운호다라는 거예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는 화가 5.0이죠. 하체 수금 명조예요. 그래서
또 제가 한번 더 했고요. 5화의 정화일주는 걸록격입니다. 음걸록. 이런 때는 뭘 쓰라? 재성과 간성, 간성과 재성을 쓰고 없으면 식상까지 써도 된다라는 것이죠. 네. 네, 사주 참 좋습니다. 운이 참 좋습니다. 운 좋은 사주예요. 이게 16번이에요. 네. 병술대원만 넘기면은 이 사주는 쭉 좋습니다. 지금 12살에 들어와 있고요. 요거 미터대원만 지나면 좋습니다. 네, 괜찮죠. 갑일목은 신유 절갑이 돼서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병술대원이 제일 안 좋죠. 해자추구는 해서 인대원, 요 경대원까지 사주가 좋습니다. 예, 이래서 오늘 지지장을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지지장이 끝나고요. 다음에 아마 간지청론일 겁니다. 예, 아주 체계적으로 해놓으셨어요. 예, 천간론 했고요. 지지장 했고요. 그 다음에 간지로 해서 총합을 하는 거예요. 강론에서 어떻게 한다? 강론을 제시하고 총론으로서 결론을 맞추실 거예요. 예, 간지청론이 다음 강의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